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구입니다. 5월 23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소위 말하는 감세 법안이라고 불리는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이죠. 이게 이제 하원을 통과하면서 재정 적자 우려, 그동안 이제 계속되어 왔던 재정 적자 우려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보합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상에서 장이 진행되면서 이 세제 개편안조차도 지난번에 이제 무디스 같이 이게 이미 시장의 상당 부분이 반영돼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국채 금리가 이제 다소 좀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지수가 좀 반등을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그냥 뭐 전체적으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도 보합이에요. 포인트로 1.35포인트 빠졌으니까 그냥 보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은 0.28%가 올랐고 S&P 500도 보합입니다. 0.04% 빠졌으니까. 러셀 2000도 0.05%고 또 이제 뭐 약보합, 다 약보합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0.57% 이렇게 이제 시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소위 말하는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하원 통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그래도 보합권에서 잘 버텼다는 이유로 해서 우리 시장도 아침에 이제 코스피가 0.38% 상승을 하면서 지수로 2603 여기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이 진행되면서 외국인들은 뭐 기관과 함께 계속해서 매도 우위 포지션을 하루 종일 유지해 갔고 오후 들면서 좀 이렇게 그나마 버티던 그런 지수도 다시 이제 보합권으로 내려와서 보합권을 들락날락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 종가 무렵에 색깔이 파란색,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약보합권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시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6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044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134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도 역시 2600을 못 커버하고 다시 2592.09포인트 어제보다 0.06% 하락하는 약보합으로 시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출발은 플러스 0.39%로 출발을 해서 720선을 넘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역시 이제 외국인들의 초반에 매도가 좀 매서웠어요. 그래서 이제 매도가 이어지고 또 그냥 좀 보합장의 혼조를 막 이렇게 거쳐서 또 약세권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밀려 내려가면서 하다가 오후 들면서 이제 기관의 매도가 매수 쪽으로 조금 바뀌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기관이 매도에서 매수로 바꾼 것 자체가 무슨 상당한 그런 규모가 아니고 그냥 뭐 제한적 매수였기 때문에 역시 뭐 큰 힘은 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69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38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40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15.98포인트 어제보다 0.24% 하락을 하면서 금요일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이렇다 할 상승 전환을 전혀 모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잠시 동안은 어쨌든간 조정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환율은 1373원 90전, 70원대입니다. 1373원 90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좀 보면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습니다. 외국인 1433억, 기관도 525억 이렇게 팔았고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은 샀고 기관은 팔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은 7억 샀고 기관이 148억을 팔았고, 그래서 KB금융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그런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은, 매도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 세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도한 그런 종목이고, HLB는 뭐 외국인 3억 사고 기관 5억 팔고 굉장히 좀 오늘 좀 거래가 그렇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외국인 1억, 기관 9억 이렇게 매수한, 양쪽에 다 매수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로 움직임을 보면 오늘 이제 제일 많이 움직인 게 이제 원전하고 건설 대표죠. 원전은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날 원자력 산업 활성화에 대한 그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크게 올랐죠. 그리고 결국 이제 또 유럽의 스웨덴도 탈원전을 포기하고 원전으로 회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아주 세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대표주도, 일종의 이제 건설 대표주 중에서는 뭐 현대건설 이런 데는 원전 설비 구축의 일가견이 있잖아요.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대형 건설 또 그 영향도 받았고, 또 하나는 건설의 그 악성 PF 문제를 이제 드디어 좀 해보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거는 이제 좋은 신호로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스 관련이죠. 그래서 뭐 이제 뭐 가스 관관, 뭐 피팅, LNG, 도시가스, 셰일가스 뭐 이런 가스 쪽에 관련된 것들이 오늘 이제 크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생보, 손보, 보험사도 이제 실적 기대를 갖고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화폐, 이거는 이제 CBDC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뭐 그런 재료들이 계속 있는 데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자꾸 신고가를 경신하고 올라가니까 그런 영향을 좀 받아서 오늘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설비도, 이게 전력 설비는 원전만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일렉트리시티라는 게 원전에서 기본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면 그걸 얼루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력 설비도 따라서 움직이는 뭐 그런 것들, 뭐 엔터테인먼트 일부도 좀 움직이고 뭐 그랬습니다만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그다음에 이제 철도주, 좀 철도 관련도 움직였고, 이거는 이제 뭐 아시지만 시속 400km짜리 그런 고속 그 열차 얘기가 이제 그 대선 공약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상원을 거치면서 일부 수정될 거다 이런 기대들도 있고 뭐 이랬지만,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거는 뭐 선반영됐다, 상당 부분 뭐 감세 법안 나올 줄 알지 않았느냐, 이미 뭐 이렇게 이제 말하고는 있지만, 이것도 먼저 조금 전에 그 지난번에 있었던 무디스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이나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악재는 악재라고 봐야죠. 반영됐어도 악재는 악재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악재가 좀 오래 가요. 네, 악재가 오래 가니까 악재가 미리 상당 부분 반영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의 시장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오늘 좀 보여준 날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이슈가 되는 섹터 말고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어제 이제 드디어 그 미국 시장이 열리기 전이죠. 그 미국 하원을 이제 통과했어요. 그 소위 말하는 트럼프 감세 법안이라는 게.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이게 뭐 이미 예견된 거고, 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제 미국 시장도 보면 지수로 보면 상당히 그렇지 않다는 게 바로 드러나죠. 지수를 보면 사실 어제 그 미 하원을 뭐
그 아슬아슬하게 통과한 거죠. 아슬아슬하게. 근데 상원에서는 뭐 통과하기가 더 쉽겠죠. 상원은 그 공화당이 더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그 법안에 담고 있는데 일단 좀 나눠서 보면 미국의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나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세액이 줄어드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어디서 팁을 받았다니까 팁에 대한 이제 세금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순수 개인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당장의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돈들 때문에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이게 이제 내수를 받쳐줄 것이다. 뭐 이렇게 기대를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기업 쪽에서 보면 이제 우리랑 관련 있는 거에서 보면 IRA 법에 이제 명시된 이제 보조금이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것은 이제 상당히 좀 기대가 줄어들겠죠. 물론 이제 이게 뭐 앞으로 이제 상원 통과할 때 많이 수정되고 뭐 그 엑스파이어 데이트 그러니까 끝나는 것도 좀 늘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들은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IRA에 관련된 거는 뭐 2차 전지 관련도 있고 다소 좀 충격이 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감안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좋다 이거죠. 근데 이 감세를 그 위한 재원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감세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재원이 마련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하면 또 이자 부담 이런 거는 계속해서 숙제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그래서 뭐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관세를 받아서 이걸 채우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뭐 녹록치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 이거는 상원을 통과할 것 같아요. 상원을 통과하는데 뭐 많이 수정된다고 그렇지만 기본적인 틀은 이미 이제 하원을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정리된 거 아닌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특히 이제 미국 시장 볼 때는 요 세 개를 꼭 체크해야 돼요. 관세. 예. 그래서 관세를 얼마나 걷을 거냐. 관세를 얼마나 걷어서 이 감세 법안으로 발생되는 그 모자라는 부채를 채워 넣느냐. 그러니까 관세, 감세.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금융시장에서 채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런데 이제 채권 금리. 이 세 개. 관세, 감세, 채권금리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를 계속 고민하고 계속 체크하고 해야 되게 이제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그 전에도 계속 보긴 보아온 거지만 더더욱 이건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은 어차피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우리 시장만 갖고 보면은 대선이 지나야 좀 뭐 정확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한 주 더 남은 5월 달도 별 뭐 시장이 큰 뭐 변동이 있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1차 포트폴리오 하고 조금 기다려서 6월 좀 들어가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하시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선거 결과 뻔한 건데 뭐 지금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움직이는 거 어떠냐, 뭐 이랬는데. 그 뭐 선거 결과가 빤하다고 생각하는 건 개인 생각이죠. 그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후보가 100% 득표하는 게 아닌데 다 다른 생각 가진 국민도 있고 또 그거는 뚜껑 열어봐야지 확실하게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선거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선거 결과를 가지고 시장의 수급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냐를 또 봐야 돼요. 근데 뭐 공약은 뒷다 해놨는데 당선됐는데 공약대로 안 간다. 그래서 시장이 별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또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 입장에서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는 시장의 수급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을 바꿀 수 있느냐.
그 선거 결과가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하자. 이거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가 됐건 어떤 상황을 왔건 가장 시장에서 중요한 건 수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급이 변화돼야지 수급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장은 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그 증시 격언 있잖아요. 격언에 이런 말 있잖아요.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라. 그게 이제 이거는 그 욕심을 좀 덜 부려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느낌에. 그러니까 왜 발꿈치 발바닥에 사서 머리 끝에서 팔지 않고 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사실 숨어 있는 뜻이 있어요. 이게 남보다 빨리 사서 빨리 팔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릎이라고 하는 게 내려가는 무릎도 있고 올라오는 무릎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개인 투자가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는 무릎에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데 이쯤이면 무릎 아니야? 이러고선 사면 안 된다는 게. 그러면 그 무릎서부터 시작해서 이 발꿈치까지가 내 생각보다 의외로 길어질 수 있다.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무릎이 아니라 돌아서 올라오는 무릎에 사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 수급이 바뀌는 걸 확인하고 사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발바닥서부터 무릎까지는 내가 못 먹는다 치더라도 정확하게 수급이 바뀐 거를 확인하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어깨에 팔라는 거는 올라가는 어깨에 이쯤 됐으니까 난 먹을 만큼 먹었어. 이래서 먼저 팔아버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계속 기다리다가 머리 꼭대기까지 텄다가 꺾였어요. 꺾어서 싹 내려왔어. 그러면 이 올라가는 어깨가 아니라 떨어지는 어깨쯤 오면 매매 원칙이 시그널을 보내요. 팔아야 된다. 근데 왜 거기서 못 파냐?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 끝까지 상투까지 올라갔던 게 다시 내려오는 어깨에 왔을 때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나 이거 상가격보다 아니면 이 화려했던 그런 시세 차익은 다 버리고 그래도 파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얘기를 함축적으로 담아놓은 게 뭐냐면 매매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시간 있으시면 매매 원칙 한번 다시 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이제 다음 달을 위해서 한번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에 서서 어깨 팔라는 걸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그런 무릎과 그런 어깨를 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금요일이라 제가 슬콘성에 그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삽입곡이죠. 이것도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라는 꼭 아주 예쁜 동화 얘기 같은 그런 그 가사하고 음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뭐 큰 변화 없으니까 편안하게 지내시고 이런 좀 옛날 추억도 생각하시고 좀 쉬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달에 전투를 위해서. 그래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